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기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박경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새해 들어 처음이죠? 새해 처음입니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 근데 요즘에 잠 제대로 주무십니까? 아유, 요즘 저희 집안 온 사람이 남태령이니 한남동이니 가가지고 저 혼자 어떻게 또 집에 따뜻하게 있을 수 있어요. 저런. 그래서 또 손자 재롱 보셔야 될 나이에 그러게 말입니다. 추운 겨울에 지금 그렇죠. 밖에서 딸내미하고 집사람하고 또 둘둘이 나가는데 나 혼자 그렇군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그래야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설거지 안 한다고 구사리 먹었는데. 지금 온 국민이 뭐 내란 불면증이다, 내란 우울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내란이 벌어지고 아직 진압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십니다. 이놈 언제 잡혀가나?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잡혀가긴 하겠죠. 무조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역시 이 얘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윤석열이 이왕이면 좀 용어를 통일하죠. 윤의 별난, 윤의 별난, 똥난. 별난, 내란이 아니라 돼지의 난. 돼지의 난. 자, 어쨌든 그 윤석열이 일으킨 별난, 뭐 내란, 뭐 어떻게 부르든 간에 이러한 것이 사실상 자기를 스스로 더 빠르게 몰락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짓만 안 했어도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버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간 고통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 윤석열이 저지른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을 때 일단 성격부터 좀 저기 이번 한다면 별난의 성격. 윤석열과 이후에 국민의힘 사실은 이게 윤석열만 망쳐든 게 아니고 그렇죠. 국민의힘도 망쳐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몰락은 국정 난맥과 무능의 필연적 결과다. 그리고 그 형태는 지랄 발광의 자멸 수준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랄 발광이죠. 집단 자살. 그렇죠. 지랄 발광하면서 이게 집단 자살하는. 그 심하게 표현하면 윤석열의 물귀신 작전으로 국민의힘하고 이 염치 없는 권력 수준이 거의 자폭 수준이죠. 자폭하고 있다. 그렇죠. 자폭하고 무너져가고 있다. 네, 뭐 시간이 문제지. 어제는 잔민전이가 백골단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국회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 인간이 잠을 좀 많이 자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가 봅니다. 거의 이상 예, 맛이 가는 거예요. 지금 하는 짓이 하여튼 하나하나가 다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폭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네들은 그걸 통해서 뭐 윤석열 내란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을지 몰라도 사실상 큰 흐름에서 보면 다 자폭 행동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윤석열이가 이렇게 사고를 친 다음에 국민의힘이나 극우 세력이 막 찢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은 뭐 어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뭐 80몇 명이 뭐니 뭐 똘똘 뭉쳐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내부에서 벌써 균열이 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찐윤, 친윤, 네. 멀윤, 비윤, 반윤, 친한. 그렇죠. 뭐 이렇게 많아요. 이게 이제 지리멸렬의 수준의 정도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항상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이 가장 짙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망하기 직전에 가장 강도 높게 뭉치지만 그 위에는 바로 망하죠. 죽기 전에 그 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소리 지르다 죽는 때. 그렇죠. 그 마지막 지랄발. 마지막,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마지막 바라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막 시끄럽게 구니까 일부 국민들은 야, 이거 내란이 다시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내란 진압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런 짓거리가 사실은 다 자기들 목을 조이는 자멸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 어쨌든 내란을 진압시키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드디어 이 노인들이 좀 집에서 쉴 수 있을 기회가 왔다. 새 세대, 젊은 세대가 대거 등장했다. 거리에 나왔다.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국 사회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국민항쟁에 대해서. 사실 뭐 아주 부분적이긴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계엄령이 떨어지자마자 당산동이나 이쪽에 있던 젊은
20대 중반서부터 30대 초반까지 음. 에 나온 젊은이들이 여의도로 다 나왔는데 왜? 왜 나왔냐 그랬더니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뭐냐? 세월호 때 가만히 있으라. 집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네. 나와서 다른 걸 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지. 집에 있으면 죽는데. 네. 그러니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젊은 세대의 이런 어떤 항쟁 참여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렇죠. 세월호 때부터 내재돼 있고 서서히, 체제에 대한 네. 이 체제의 어떤 문제점. 비판적이고 문제점들을 깨달아가고 내재해 있었다라는 그게 거죠. 폭발한 것이다. 그게 폭발한 것이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젊은 세대가 터져 나왔고 그렇죠. 어쨌든 이 젊은 세대를 세 세대를 포함한 이번에 한국 그 민중들의 싸움은 뭐 특이할 만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죠. 이게 거의 이거 한국 민중들의 이러한 사실 어디 탱크 앞에서 장갑차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네. 이게 전 세계 인민 투쟁사에 있어서 새로운 기록이라고 네. 다들 평가를 하죠. 아니 뭐 국회 무장 군인을 맨몸으로 막아서 밀어내는 그렇죠. 그런 장면들. 그 철의 여인인가요? 그저 안기령? 안기령. 예, 대변인. 예. 안기령 대변인 총 딱 잡는. 총짝 딱 잡고 세상에 맨손으로 총을 잡잖아요. 예. 이거는 사실 한국 민중 운동사의 어떤 새로운 강력한 새 세대의 등장을 그 선언하고 새 날을 예고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조직적 과제들인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던져주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새로운 세대들의 전진과 새 날을 예고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진출을 누가 막을 거예요? 그렇죠. 그 뭐 미국 사람들은 보면서 국회의사당에 그 시민들이 맨몸으로 가서 무장 군인들을 이렇게 막아내는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했답니다.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미국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그랬을 얘기를 거예요. 했다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위대한 항쟁과 또 새 세대들의 대거 진출. 그래서 이 새 세대들이 남태령 대첩도 승리를 이끌고 그렇죠. 주역이었고요. 그 한남 대첩까지. 한남 대첩까지 그 예. 키세스단까지 키세스. 만들고 예. 하여튼 세계에 큰 인상을 남기면서 지금 장렬하게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가 갑자기 이제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새 시대가 열렸고 새 시대 또 주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정치적 진출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내란 완전 진압인데요. 어떻게 하면 가치납이 될까요? 그 시간이 해결하겠지만 그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 만으로 끝나서 다행인데. 이 사실은 예. 이게 여기서 얘기하면 뭐 욕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이가 조금 더 늦게 체포돼야 이로 새로운 세대들이 새 날의 이 소위 말하면 민주주의적 훈련과 과정들을 여기서 욕 먹으실 얘기 많네. 많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추운데 더 나와서 고생하라는 얘긴데. 예. 큰일 납니다. 욕을 먹더라. 욕을 먹더라 하실래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미 사실은 윤석열이 그 마지막 발악을 오늘 한 거예요. 오늘 무슨 누구야 변호사들 앞세워서 또 무슨 뭐 성명성가를 또 발표를 오늘 했더라고요. 발표했어요, 뭘? 기자들 그러니까 변호사들 앞세워서 그래서 성명서를 낭독했는데 그 성명서 수준이 똑같아요. 그래갖고 또 한번 불질렀어요. 또 예. 아이고 참 그게 국민들이 조금 이제 사그러들 만하면 한 번씩 이 항쟁의 불길을 당겨주는 예. 국민항쟁의 선도자 윤석열이네요. 예, 그렇죠. 아하. 물론 이제 일시적인 공수처에 좀 약간 미숙한 이걸로 인해서 저들에게 약간의 시간을 준 건 맞지만 시간을 줘서 이렇게 좀 다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 건 맞지만 대세는 바꿀 수 없다. 큰 영향은 없다. 이제 윤석열이 쇠고랑 차고 오는 문제는 시간 문제다.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문제이지 체포는 아니면 된다? 점심이냐 저녁이냐 하는 문제이지 내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체포는 된다. 무조건 되죠. 네, 윤석열 일단 감옥에 넣는 건 가능하고요. 그렇죠. 김건희는 어떻습니까?
아 윤석열이 들어가면 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차는 내가 막겠다고 그 지랄 발광을 했는데 그럼 이제 거기가 그 쳐지면 그다음에 김건희- 이제 윤석열 저기 김건희도 이제 감옥을 가는 거죠. 그래요? 벌써 김건희- 터지고 나오잖아요. 명태균 뭐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김건희도 간다. 아 김건희도 가죠. 네. 왜 국정농단의 또 주역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뭐 내란의 수괴라는 지금 의심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를 감옥에 쳐넣으면 내란 진압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끝나는 건 아니죠. 네. 이제 시작인 거죠. 아, 사실은 이제 어떻게 시작이다. 보면. 그렇죠. 네. 우선 그다음엔 뭘 해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숨어 있는 윤석열 잔당을 청소를 해야죠. 뭐 예를 들면 저 방송 네. 이 심의위원회에 유일임이라든가 아. 인권위의 안창호라든가 아, 이번에 인권이 네. 네. 네, 네. 인권위원장에 있는 안창호라든가 아, 걔또 그다음에- 이름이 안창호예요. 그러게 아, 말입니다. 이름을 바꾸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예 그냥 저 성을 바꿔버려야죠. 그러니까 벽창호든가 뭐. 그리고 자. 그리고 아울러서 곳곳에 숨어 있는 최상목. 장관들. 최상목, 한덕수. 한덕수. 네. 뭐 거기에 다 일단 일선에서 있지만 이 잡아서 어쨌든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어쨌든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에서 그렇죠. 윤석열 청소해야 잔당 청소하고 어.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윤회 별난 관련자들에게 국가 경제 손실과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국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들의 물적 토대를 아예 없애버려서 거지를 만들어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올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감옥 갈 거니까 감옥을 가더라도 돈은 있잖아요. 돈을 뺏어서 돈을 뺏어야죠. 사식을 그렇죠. 못 먹게, 그렇죠. 간식을 못 먹게 해야 된다. 그렇죠. 아,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윤과 김건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적 피해와 국민 경제에 미친 아, 그렇죠. 폐해들의 국가에 책임을 미친 책임. 물어야죠. 소위 말하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죠. 자, 이 구상권 행사 가능한가요? 아유 이미 12월 3일 날 그저 윤석열 상대 민사 위자료 지급 소송이 1차 105명 중심으로 해서 10만 원씩 그래요? 1차 끝났고 아, 이거 나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도 2차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2차로 네. 10,000 원씩 해서 어허, 10,000원. 그건 네. 너무 싼다. 저 국민 소송단을 모집을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제한을 안 뒀는데 너무 많으니까 어, 1만 명으로 제한을 해서 2차까지 지금 끝났어요. 그래요. 예. 어, 그러면 이제 3차 또 가야죠. 아니 3천 원이라 5천 반이 다 해야 근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또 좀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음, 12월 3일 계엄 그 시작을 기준으로 해서 음, 앞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송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이게 무슨 뭐 소멸시효라고 그럴까요? 공소시효 같은 게 있어요? 공소시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민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범죄에 관해서는 형사 책임에 대한 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도 없애자. 민사도 그 공소시효가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맞습니다. 예, 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저 히틀러의 그저 뉘른베르크 재판 거기에서 기초해가지고 거기서 쌓아놓은 이 불멸의 금자탑 인권 사회 불멸에 쌓아놓은 금자탑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책임만 묻는 게 아니라 거기와 관련해서 있던 개인에게도 부역자들한테. 또 그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 역사적 이 선례들을 네. 확보하고 그게 우리 인권사에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겨놨다 이거죠. 남겨놨죠. 이게 선례로.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사실 이제 저도 지금 국가상대 손배소를 해서 2월 12일 날 선고를 받는데 전두환 때 이제 강제 징집됐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면 왜 국가 상대로 해서 국가가 이 저 배상을 하는데 왜 그거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물론 국민 세금으로 집행을 하고 나서 당연히 구구했던 개인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돼요. 당시 보안사령관이니 이게 얘네들은 지금 아직도 떵떵 먹고 사는데 이들에게 책임을 안 물어요. 구상권 행사해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해서 국고에 채워 넣어야죠. 그렇죠. 왜 국고를 국민의 세금으로 자꾸 메꿔요? 그걸 안 하고 있다. 그걸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저기에서는 반드시 이 국가 상대 손배소 위자료를 국민들에게 주더라도 이게 저
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또 국가는 당연히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정부에서 이걸 돈 떼야 된다. 해서 국고에 채워 넣어야죠. 사실 지금도 보게 되면 아마 그 구상권 행사에서 뭐 했던 사례들이 이근한, 그다음에 옛날 보안사의 간첩 조작실에 부역했던 고문했던 정영근? 수사관 어. 김두구 있어요. 야. 이 두 건 이외에는 이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들의 재산을 뺏어서 국고에 채우는 사례가 지금 없다. 찾기가 좀 어려워요. 아, 네. 근데 이번 기회에 예. 이거를 해야 예. 개인도 음. 이게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내란 같은 거 있어. 내가 내 재산도 축나는구나. 이런 사례를 남겨야 돼요. 특히 이번 이 육군 장성들 예. 다 책임 물어야 돼요. 구상권 행사해서 예. 그들의 재산도 다 예. 국고에 좀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 처벌 외에 법적 경제적 그 그렇죠. 처벌도 해야 된다. 책임도 물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내란당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셀프 인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힘당 해체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이 청원을 뭐 했죠. 근데 뭐 청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산 명령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얘들이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어차피 해체를 시키든 안 시키든 소위 말하면 국민의힘을 정당 이름을 바꾸고 아까 했지만 뭐 찐윤, 친윤, 비윤, 반윤, 친윤 제멋대로 갈라져서 결국엔 일부 세력은 극으로 가서 붙고 또 일부 세력은 이제 저기 어디야 저 민주당의 잔당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내각제파들 뭐 이런 데라고 해서 또 이게 또 미국이 여기 개입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른 양당제로 그렇게 가려는 모양새를 취하지는 않을까. 물론 그 전에 국민의힘 해산 청원과 아울러서 국민의힘에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해야 돼요. 당사를 압류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사 압류하고 뭐 연수원 이런 거 다 압류해야 돼요. 그 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경제적 손실도 맞습니다. 책임을 짓게 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소송단이나 이런 것들 급하게 모집을 해야 될 겁니다. 민변에서 이런 걸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쪽 많은 분들이 좀 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덕적 어떤 뭐 결벽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해야 이거는 돼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뭐 진보 세력은 이 국힘당 당연히 해체시켜야 된다. 또 국민들도 대부분 해체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치권 입장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꺼내긴 좀 부담스러워. 꺼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조국혁신당이 꺼내긴 했죠. 그렇군요. 근데 그거 말고 국민의힘과 여기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손실과 국민의 정신적 손해배상 이거 빨리 청구해야 돼요. 소송 제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변에 연락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좀. 예. 자, 그래서 지금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것이 일단은 시급한 과제고. 예. 근데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세 세대 젊은 세대들이 대거 지금 거리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대들을 이제 끝났으니까 반란 진압이 끝났으니까 그냥 다시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네네. 새 세대들의 이 젊은 새 세대가 네. 새로운 날들을 자기들 스스로 준비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 찾아서 하는데 다만 선배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어떤 이번 연대의 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 형태로 해서 마치 꼰대로 만들고 뭐고 싸움간을 부추겼던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연대 속에서 그 앞섰던 선배들 세대하고 새로운 세대들이 어쨌든 이 투쟁의 현장에서 광장에서 아스팔트에서 만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배 세대들은 이 새로운 세대들이 새 날을 열어갈 수 있는 토대들을 좀 준비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고 이러한 새 날을 앞당겨 오려면 당연히 사회 대개혁
그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떤 점을 좀 시급하게 좀 바꿔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이게 이제 사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가장 갖고 있었던 문제가 저거지 않습니까? 남북 한반도에 있어서 분단 체제. 분단 체제. 이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 서해 연평도에서 K9 뭐한 200발 쏘고 그러면서 도발을 했잖아요. 백령도에서 무인기 날리고. 그렇죠. 네. 그거 참았잖아요. 네. 그다음 동해에서 현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또 도발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 참았고. 전략적 인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월 달에 그 무인기 이거는 사실 영공을 침범한 도발이죠. 국가에 대한 주권 침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했죠. 군사적 도발이죠. 그렇죠. 이런 도발에도 불구하고 참았고 또. 전략적 인내를 해서 사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억제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발의 주체가 어디였는가가 이게 이제 이번에 좀 드러나서 사실 이 기회에 법과 제도를 정비를 좀 해서 국가보안법 이런 문제를 정비를 하고 인적 청산도 좀 해서 전쟁 도발의 싹을 근원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반도 긴장 완화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윤석열이 입만 열면 하여튼 입만 열면 반국가 세력이니 뭐니 막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렇죠. 빨갱이 척결을 해야 되냐면에 그게 다 국가보안법 체제가 가능했기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그런 짓거리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윤석열 같은 놈이 다시 등장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그렇죠. 점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좀 보시면 한국 사회의 비상계엄의 양산 체제, 양산 어떤 시스템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과 육군사관학교예요. 육사. 뭐 이 보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3번의 쿠데타 계엄이 있었는데 네. 우선 첫째 박정희, 전두환. 그다음 전두환, 그다음에 이게 아주 좀 특이하지만 어쨌든 윤석열이지만 윤석열의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게 별 19개 네. 다 육사 출신이에요. 네, 전원 육사 출신. 저는 육사 출신이에요. 지금 합참의장은 그 해군 출신 아닙니까? 해군 출신. 그죠. 그래서 그렇죠. 합참의장을 패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패스. 네, 싹 따돌리고. 예. 자, 이게 육사 출신들끼리 계엄을 맞죠. 이제 벌였다. 이게 보면은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의 창군과 성장 과정이 달라요. 전혀 다르다. 그렇죠. 대한민국 육군의 육군과 육사 여기에 창군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친일파. 친일파들. 그렇죠. 네. 해군은 좀 다르죠. 해군의 창설 과정은 사실은 저기 누구야 손전동 목사의 아들인 손원일 제도. 손정도 목사라고 하면 독립운동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임시정부 의정원.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해군을 창설했다. 창설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로 해군의 상당히 주축도 민간 상선 선주들 선주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친일파들이 아니네. 그래서 친일파들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해군은 계엄을 안 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뭐 물론 이해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그 창군 과정이나 성장 과정이 육군하고 됐어요. 달라요. 다르다. 육군은 공군도 진짜- 또 달라요. 공군은 또 예, 공군도 일부 육사 일본 군 출신들. 출신도 군 출신도 있지만 거기를 광범하게 뒤져싸고 있었던 건 또 중도적이거나 이러한 공군들 뭐 이렇게 좀 비행기 민간 조종사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서 공군이 창설이 됐어요. 그래서 창설 과정, 창설의 주체들, 창설 과정이 전혀 달라요. 군의 뿌리가 예. 육군은 철두철미하게 친일파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의 네. 어떤 군국주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거기에 예. 익숙해진 그렇죠. 그래서 육군이 보면은 참모총장을 계속 그 일본군 출신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그랬었죠. 그러니까 육군은 완전히 그 친일파의 후예 집단. 그러니까 뿌리부터 썩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고 공군과 해군은 좀 낫다. 그렇죠. 그 뿌리. 예. 그다음에 성장 과정도 완전히 달라야.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사실 현재 징집을 할 수 있는 징병권을 가지고 있는 건 대한민국 육군밖에 없어요. 해군군은 없어요. 이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육사 11기죠. 전두환, 노태우 여기가
일본 막바지에 육사에 들어왔지만 이 육사 11기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해요. 예. 아시지만 그렇죠. 미국에 그렇죠. 예. 전두환이 미국에서 아주 칭찬받는 그렇죠. 예, 학생이었죠. 미국이 기른 예. 우리들이 와가지고서는 또 대한민국 육군의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육군 사관학교는 자기들의 뿌리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기들 뿌리가 독립군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 미국인데요. 미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육사라 없애버리고 뭐 3사를 같이 묻혀서. 통합해서 하자 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 이 비상계엄의 양산을 끊임없이 해왔던 대한민국 육군과 육사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된다. 뭐 저 해체, 해체하여 재편한다. 재편한다. 그래서 해편이라는 표현을 쓰죠. 해편.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 사고 친 거 보면 다 육군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 뿌리가 육사 출신의 정치군인들. 그렇죠. 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깊숙이 남아 있는 게 또 뭐냐면 사실은 육사나 이런 때 소위 말하는 방첩사. 옛날 보안사. 아, 네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예. 완전히 해체를 못 시켜서 남은 못했죠. 거예요. 그래서 안보 남은 지원사로서 네. 지원사령부로 바뀌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남아라서 방첩사가 됐고 이번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게 바로 방첩사. 문재인 정부 때 안보 지원사령부로 해편을 했는데 음. 윤석열 들어와서 다시 되살려서. 다시 해편했어요. 그래서 옛날 보안사로 거의 가면서 그거죠. 방첩사로 한 거예요. 그리고 보안사 그 옛날 다 떨고 댔던 전두환, 박준병 뭐 이런 보안 옛날 사령부 애들, 사령관 애들 사진을 다시 걸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전두환 살인거. 그렇죠. 그래서 해변에서 이 방첩사를 전면적으로 아예 해체해야 된다. 우리 해체해야 돼요. 방첩사는 지금 보니까 계엄을 하는 조직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계엄 업무가 주 업무예요. 네, 그다음에 보안사 시절에는 국민들 탄압하는 조직이었고. 그렇죠. 하는 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다 그쪽이니까. 아이 여기 저 방첩사령부 홈페이지 가봐요. 뭐라고 돼 있나? 원래 방첩사 설치법에 따라 가지고 사실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로 이렇게 조그만해요. 근데 앞에 홈페이지에 딱 보면은 이념 전쟁의 선봉장의 방패라. 진짜 써놨어요. 그럼 이념 그러면 딱 무슨 한국 사회의 무슨 뭐 이념 전쟁의 선봉장이다라고 딱 자기들의 저 홈페이지에 자기들의 인물을 딱 그렇게 해놨어요. 그게 이제 해편하여 다시 방첩사로 돌아온 그 홈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대로 못하면 꼭 이렇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저거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물적 토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뺏지 않으면 물질적 기초가 있으면 그렇죠. 다 맞습니다. 겨나와요 다시. 맞습니다. 돈 뺏어야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검찰 뭐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예. 뭐 사회대 개혁, 뭐 100대 과제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국가의 물리적 기구들, 검찰, 경찰, 그다음에 사법부. 사법부 이러한 물리적 이 토대들부터 손보지 않으면 통치기구들을. 그렇죠. 이것들부터 손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개혁 과제들을 수행을 해야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못 봐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검찰들. 네, 법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걸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나라를 이렇게 거덜낸 이유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친일 친미 외교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세계적 시대의 특징을 자주 시대라고 해서 네. 소위 말해 다극화 세계 질서를 해서 이 나라의 어떤 실리, 실용, 국익 중심의 이런 외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도 주권 국가로서의 풍물을 되찾고 그렇죠. 주변 국가의 관계들을 새롭게 네. 정립하고 질서를 새롭게 수립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영기민이 이런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재명이 그러니까 친중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비토한단 말이에요. 욕하는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친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좀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우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거.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극단적으로 악화시킨 윤석열 그렇죠. 정권의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고 미국과는 평등한 관계
회복을 해야 그렇죠. 되겠고 해야죠. 러시아 중국과의 적대 관계 해소하고 그렇죠. 나아가서 북과의 관계도 해소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전쟁 위기가 그렇죠. 끝내고 평화로 나가야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제 토대를 만들어 줘야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자기들의 새 날을 열어갈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자기들의 앞날을 자기들이 펼쳐갖고 네. 그건 그들이 해 나갈 겁니다. 좋은 말씀 당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